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 영원한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각자의 문화와 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는 철학적,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대 철학자부터 현대 심리학자,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죽음에 대한 단상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탐색의 여정은 단순히 죽음의 어두운 면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자 완성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찰했습니다. 그의 이 짧지만 심오한 문장은 죽음이라는 현상이 삶이라는 경험과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일 뿐이며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우리의 의식이 사라진 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삶이 있기에 죽음이 존재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플라톤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며 죽음을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해방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 물질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성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진정한 삶이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죽음은 이러한 영혼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오히려 긍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스토아학파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며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고 현재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이를 이성적으로 다루고 삶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필연적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지혜는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이 고민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죽음불 안데스 앵자이어티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죽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반응과 그 영향을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어니스트 베커는 그의 명저 죽음의 부정에서 인간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본능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영원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려는 욕구를 가지며 이러한 욕구가 종교, 예술, 영웅주의, 사랑, 업적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베커에게 죽음 불안은 인간 행동과 문화 형성의 근원적인 동기이자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하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는 인간 본연의 투쟁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일리저비스 KB의 리알 라스는
그녀의 저서 죽음과 죽어가만 데스 언드 다이잉에서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단계를 부정디 나이얼, 분노앵거, 타협 바그 AI닝, 우울 디프레션, 수용 액셉턴스의 5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죽음을 앞둔 환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겪는 애도 과정에도 적용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죽음이 단순히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적 경험의 과정임을 밝혀냈습니다. 퀴블러 로스의 통찰은 죽음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현대 호스피스 케어와 완화 의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연구들은 죽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소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경험임을 일깨워 줍니다. 죽음은 문화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더욱 다채롭고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삶의 순환 과정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 죽음을 해석하며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닌 내세로의 장엄한 여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영혼의 안식처이며 육체가 보존되어야 영혼이 내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미라, 제작과 같은 정교하고 복잡한 장래 의식을 발전시켰으며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 건축을 통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의 죽음과는 삶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했으며 현세에서의 삶이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강력한 기독교의 영향으로 죽음이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과정이었으며 현세에서의 죄악을 고백하고 속죄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지배적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종교적 해석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죽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효와 조상 숭배 사상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멸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되며 돌아가신 조상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제사와 같은 의례를 통해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산 자들의 도리이자 중요한 사회적 의무입니다.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연결고리를 중시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문화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은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축하하는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이날 가족들은 죽은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믿고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리골드 꽃, 음식, 사진 등으로 다채로운 제단을 만들고 묘지를 장식합니다. 사람들은 해골 모양의 설탕 과자를 만들고 죽은 자들의 모습을 한 의상을 입고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춥니다. 이 축제는 죽음을 슬픔의 대상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기념하는 문화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죽은 이들이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며 축제를 통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태도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죽음이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죽음 심리학 논문 인용구 문화적 관점에 대한 웹 검색 결과에서 살펴본 트롤리 딜레마 사례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멈출 수 없는 전차가 5명의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옆 선로로 방향을 바꾸면 1명의 사람만 죽게 되는 상황에서 당신이 전차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사고 실험입니다. 또는 직접 사람을 밀어 전차를 멈추게 함으로써 5명을 구할 것인가 하는 변형된 질문도 있습니다. 하우저의 2007년 연구 비록 이후 부정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시의 통찰은 유효합니다. 에 따르면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성별, 교육 수준, 심지어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는 중앙 아메리카의 쿠나족에게 비슷한 상황을 번안하여 질문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음을 지적하며 이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적 반응, 즉 타인의 죽음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지와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이 특정 문화적 신념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윤리적 직관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인간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욕구와 함께 타인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죽음에 대한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트롤리 딜레마가 보여주는 윤리적 직관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둘러싼 의례, 애도 방식,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등은 여전히 문화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특정 문화권에서는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안락사를 강력히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다루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하고 영원한 삶이 기다린다는 믿음은 죽음의 공포를 완화하고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컨버슬리,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긍정하는 문화에서는 삶의 유한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보편적인 윤리적 직관과 문화적으로 형성된 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죽음관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점은 죽음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윤리, 그리고 문화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보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죽음 불안이 인간 행동의 중요한 동기임을 밝혀냈으며 이 불안이 어떻게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은 죽음을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기념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직시하고 삶의 유한성 속에서 현재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욱 값지게 살아가며 삶과 죽음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 속에서 당신의 의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